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사 초대서 진행의 안영아 교수입니다. 너희는 다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다그네 되었습니다. 신명기 10장 19절 말씀을 토대로요. 귀한 일을 하시는 한국 세계의 유학생 형교회를 이끌고 가시는 대표 문성철 박사님을 모시고 어떻게 선교활동을 하시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원래 박사님 받으실 때 다문화 전공을 하셨더라고요. 그쪽에서 또 철학 박사를 받으셨는데 전공 그대로 귀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선교활동한다 뭐 그러는데 특별하게 유학생 선교협의회더라고요. 좀 색달라서 제가 우리 박사님 모시고 활동하는 것을 좀 이렇게 들어볼까 만났습니다. 귀한 사역을 하시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제 글로벌 지도자 양성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글로벌 지도자 양성 동기가 있으셨을 것 같다. 어떻게 시작을 하셨어요? 네, 이 글로벌 영적 지도자 양성에 대한 비전은 제가 경북대학에서 유학생들 사역을 처음 했을 때 하는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경북대학교에 한 750명의 유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었고, 그때 하나님 주신 마음이 글로벌 영적 지도자를 양성해라. 그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경북대학에 시작하셨다고 했지만 그때는 인원이 얼마 정도 됐어요? 그때 이제 경북대학교 캠퍼스 안에 750명의 750명. 유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었고, 그때는 몇 년도였어요? 아마 2007년도. 2007년도. 네. 그럼 지금 20년이 넘었잖아요. 네. 그러면 2020년이니까 네. 지금도 꽤 많이 오랫동안 하셨나요? 네.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는 유학생들이 세계적으로 네. 많이 있나요?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현재 약 한 17만 명 정도. 그 정도 네. 되나요? 네. 하기야 뭐 다문화들 네. 학생들 보니까 유학생들 그렇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귀한 사역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왜 유학생 선교가 필요한지 몰랐어요. 네. 근데 목사님이 앞서서 하실 때는 네. 그 동기가 있으셨던 것처럼 네. 왜 유학생들 선교가 필요한가요? 네, 유학생 선교의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나라 국가 지도자를 양성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 나라의 지도자, 네, 국가 지도자. 국가 지도자 그것도. 네. 유학생 선교를 하고 선교 사역을 하시면서 그분들을 지도하시는데 그분들이 그 나라에 가서 큰 지도자가 되신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 그 지도자가 되기 위한 큰 리더십 교육이라든가 네. 이런 지도자 양성을 체계적으로 교육을 하시나 보죠? 네, 맞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희 글로벌 리더십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네네. 우리가 이제 장관급들을 강사를 모셔요. 예를 들어서 정봉모 장관님, 곽인철 장관, 네네. 우리나라 카이스트를 만든 분, 이런 분들이 와서 강의를 하죠, 유학생들한테. 그렇구나. 저는 그냥 선교협의에 그래서 네. 우리 그냥 진짜 복음만 증거하면서 네. 이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군요. 네. 뭐 내부적으로 엄청 큰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네. 뭐 아무나 못하는데 정말 네. 귀한 일 하시네요. 그런데 하시다 보면은 네. 개인 일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글로벌 리더 이렇게 키우는 사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커리큘럼도 있을 것이고 네. 또 서로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네. 소통도 힘들었을 것이고 하는데 어려웠던 점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이제 어떻게 보면 배우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5대학 6대주의 학생들이 다 오기 때문에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와 그 환경들을 이해를 사실 다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고요. 네네. 그래서 요 근래는 이제 남미에서 뭐 에콰도르라든지 과테말라라든지 또 멕시코라든지 뭐 우크라이나에도 오고 뭐 다양한 국적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배워가면서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움을 산다 하더라도 물론 이제 어학 문제에서도 네. 이제 뭐 네. 통하셔야 되겠지만서도 그 나라 이제 문화가 다르니까 네. 나는 이거를 사람을 줬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게 전혀 다른 걸로 네. 받아들여야 네. 되잖아요. 네. 언어 소통뿐만이 아니라 그 문화 소통이 네. 제일 어려웠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중에 무슨 에피소드 있으세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학생들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아프리카에서 온 학생들은 얼마 전에 우리가 눈이 왔잖아요. 네네네. 눈이 왔는데 오. 눈을 처음으로
그렇다. 아프리카는 더운 날이니까. 평생 처음 먹어요. 그러네. 평생 처음 그래서 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아, 그 아이들을 새로운 걸 보니까 너무 너무너무 즐거워. 네네. 눈을 처음 보니까. 눈을 보니까 네. 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아프리카 학생들 같은 경우 이렇게 추운 겨울을 또 처음 맞아요. 그렇지. 평생 처음이니까 그럼 견디기도 힘들겠네. 네, 그치? 굉장히 힘들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 센터에 들어와서 또 기하게 하고 있고. 맞아. 그렇겠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적응하는 사람들도 힘든데 더운 나라에 많이 있다가 네. 눈이 오는 건 즐겁고 좋았지만 네. 쉬운 거를 견디기 힘들었겠다. 네. 그러면서도 그분들은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행복하고. 아, 남들이 거기서 친구들이 동료들이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을 그렇죠. 했으니까. 새로운 경험하니까. 그래도 그때마다 어려운 걸 지금 겸손하게 박사님 말씀하시면서 배우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래도 그것도 이제 시행착오 느끼면서 그러면서 하시는구나. 그게 바로 귀한 일인 것 같아요. 우리는 웬만하면 힘든 거, 어려운 거 도전하려고 하고 미리 그냥 취소하고 마는데 도전정신이 원래 있으셨나 봐. 아유, 그러셨구나. 또 하나 궁금한 거는요. 우리가 하다 보면 이렇게 어려운 점도 있지만 많은 그들을 케어하고 양성하면서 가장 또 기억에 남는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게 또 뭐 있으세요? 네, 제가 또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요 근래는 우리나라 우리 여기 센터에 우간다 외교관이 왔어요. 아, 우간다의 외교관이? 네, 외교관이 장학생으로 공부하러 서울대학교에 온 거예요. 서울대학교에 거기에 외교관인데 서울대학교에 온 거예요. 우리 장학생으로. 네네네. 장학생으로 공부하러 온 거예요.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학생을 전도를 하게 됐어요. 아, 원래는 네. 예수님도 안 같은 분인데. 카톨릭 신자. 아, 네. 버스 타고 가면서 열심히 제가 유학생들을 보는데 네네. 그 친구한테 이제 아무튼 전도를 해서 여기 센터에 오게 됐어요. 어머나. 그래서. 센터에 오게 돼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는 원래 카톨릭 신부가 되려고 했어요. 아, 카톨릭 신부가 네. 되려고 귀한 일을 하셨네. 네, 신부가 되려고 했는데 신부 되는 걸 포기하고 포기하고 복음을 하다니었구나. 포기하고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외교관이 된 거예요. 외교관이 이제 우간다에서 네. 유학을 온 거예요. 그러셨구나. 유학을 왔는데 이 어떻게 보면은 그 유학 생활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보니까 날마다 소주를 먹고 저런. 술 마시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만났어요. 만났다가 결국 이제 이 친구를 센터에 오게 된 거죠. 아. 센터에 와서 우리가 이제 신앙적 교제를 하고 이들에게 또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하고 다시 지금 우간다로 들어갔어요. 우간다에 들어갔어요. 졸업하고 들어가서 거기서 외교관 생활하신 거예요? 네, 거기서 한 4개월 있다 다시 아랍에미레이트로 간 거예요. 아, 그랬구나. 아랍에미레이트로. 그러면 이제 그분이 여기서 목사님을 통해서 네. 예수님을 연결했잖아. 네. 근데 평군인이 아니고 그래도 외교관으로서 큰 직위 있는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리고 또 그 나라에 가서 그분이 또 복음을 전할 거란 말이야. 그렇죠. 평민이 전할 때는 힘들지만 영향력 있는 사람이 주의 복음을 전한다. 아, 그건 정말 영향력 있잖아요. 금방 복음 받아주는. 각국 대사들 다 만나죠. 각국 그렇죠, 대사 다 그렇죠. 만나죠. 맞아. 각국의 그 지도자를 다 만나니까 아주 그러니 박사님은 작은 걸 심었지만 엄청나게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정말 큰일 하시는 거구나. 아, 조그마한 일이 큰일이에요. 작은만 일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일이네요. 그렇구나. 주님을 또 그래도 영접을 했으니 너무 감사하다. 근데 이런 일을 하시면서 많이 힘든 일도 있고 불안적인 일도 있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떤 비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이제 미래 전망은 어떤지 이제 박사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박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여기 미래의 전망은 어떤 것 같아요? 여기에 주신 메시지가 있는데요. 네. 모든 보배가 이곳에 온다고 했어요. 이 보배. 보배가? 네, 왜냐하면 각 나라의 보면은 지도자급의 리더들이 와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맞아. 그 우리도. 사람들이 모든 나라의 보배죠. 그러네. 우리도 외국에 유학 갔다 그러면은 아무나 못 가잖아. 네. 인재들이 가잖아. 그렇죠. 국비를 가든 자기가 가든. 네. 그러면 거기서 국비를 거의 오시는 분들이 많이 네. 있더라고요. 유학생들이. 그럼 거기서 뭔가 다 플러스를 온단 말이야. 그렇죠. 인재들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또 그분들이 좀 대단한 거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국제대학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20명을 뽑아요. 전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20명을 뽑는데 그 학생들이 한 나라에 한 명 정도 뽑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표로 인재들이 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 나라에 한 명 정도가 서울대학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한 거지. 더더군다나 이제 여기가 중심지가 여기 지가 있어가다 보니까 오늘 박사님하고
인터뷰 하기 전에 영상을 이렇게 활동하신 거 봤잖아요. 요 주위에 큰 대학들이 다 있어요. 서울대학교를 중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 각 학교에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것도 있지만 박사님이 가서 학교에 가서 또 그분들을 만나서 인터뷰하고 전달도 하고 그러나요? 그렇죠. 전도를 열심히 했죠. 아, 그러시구나. 밤에도 가고 아침에도 가고. 하늘 아래에서 가장 큰 축복은 박사님 하실 것 같아. 전도 축복 이상으로 없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데 이건 개인적으로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의 그 선교 목적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문화를 전 세계로 알리는 데도 목적이 있잖아요. 그럼 그렇다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이거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뭔가 서포트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 그잖아요? 지금은 혼자서 개인적으로 힘들게 하시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뭔가 우리나라를 알리고 전 세계적 문화를 알리고 한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뭔가 서포트를 해준다.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갑자기 들었는데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 이제 제가 국회의원 해관에서 이런 것을 했어요. 국회의원. 아, 국회의원 해관. 네, 예를 들어 이건 국가적인 일이기 때문에 국가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나라에서. 네네네. 그래서 저희들이 국회의원 해관에서 이런 세미나 같은 것도 진행도 하고. 아, 의원님들 대상으로? 네네. 근데 그분들 반응은 어땠어요? 굉장하죠. 굉장해요. 굉장히 중요한 아이죠.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 지원되는 거 없습니까? 물론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외교부에서 이런 것을 공공외교라고 해요. 우리가 아, 네네. 공적인 외교. 공적인 외교. 민간의 외교가 그렇지.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프로젝트를 만약에 내면은 우리가 포들이 만약에 패스가 되면은 그러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아,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제안을 안 해보셨나요? 제안을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제가 듣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는 유학생 선교협이라고 해서 지금 와서 보니까 선교적인 차원에서 복음 메시지만 전달해 나보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지금 활동하시는 영상을 보니까 야, 여기서 우리나라를 알리고 문화를 알리고 정말 큰 역할을 외교 역할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문 박사님이. 그렇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하는 건 한계점이 있다고. 그럼 국가적으로 해서 지원도 해야 되고 거기서 지원도 물질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 국회에서 뭔가 그런 다른 부분에서도 지원이 필요한데 그러면 뭔가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지원 요청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질문을 드려봤어요. 네, 얼마 전에 사실 이제 우간다 코리아크 총장님 모셨어요. 아, 거기에. 총장님 모셔가지고 이 부분을 좀 논의를 했어요. 네네네. 그분도 이제 강원도에서 이러한 일을 하고 있어요. 아. 이게 도지사의 어떻게 보면은 국제 담당 자문위원회예요. 그러니까 강원도가 예를 들면 국시하고 많이 떨어져요. 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하고 좀 논의를 해서 강원도하고 제가 하는 사회하고 같이 트윈으로 네네. 같이 연합해서 하자 그 이야기 좀 나눴어요. 그랬구나.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제 강원도에 가지는 강점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고려대학교 사역했을 때 강원도는 유명한 게 설악산이잖아요. 그렇지. 설악산에 좀 많이 놀러 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강원대학교하고 같이 해도 되고 네. 강원도 쪽에 있는 그 관광자원이 좀 많잖아요. 그쪽에서 이제 저희들 초대해도 되죠. 그래서 상호 연관에서 한다고 하면 강원도도 알리고 또 우리 이쪽에 있는 학생들은 사실 여행을 되게 가고 싶어요. 네, 한국 가서 네. 좋은데 그렇죠. 그쪽에 이제 같이 여행도 같이 가고 글로벌 여행을 같이 가고 그렇구나.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일종의 우리 한국을 알리는 길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강원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국적으로 유명 명소도 많고 우리 알릴 수 있는 거 많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강원도지만은 하나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전국으로 나가서 그렇죠. 강원도가 모델링이 돼가지고 다른 데서도 도지사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나서서 어머 우리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연락이 왔으면 좋겠다. 네, 지금 그렇죠. 그 이야기들이 지금 몇 군데서 지금 연락이 이미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해달라고. 뭔가 이제 기준에 이제 강원도에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그거를 각 지역마다, 각 지역마다. 각 지역마다. 아, 큰일을 하시. 그럼 앞으로 더 바빠지시겠어요? 네, 되게 바빠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말이에요. 저희는 외국인들 이렇게 딱 보면 그분에 대해서 이제 문화도 잘 모르고 또 우리가 이제 가까이 가고 싶은데 저희들하고 틀리기 때문에 함부로 저희는 아닌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분은 함부로 제가 접근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는 예의를 갖춘다고 하지만
그들하고 또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워낙 이제 외국 유학생들을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네.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그분들을 접근할 때에 갖춰야 될 예의라든가 네. 우리가 좀 기본적인 네. 그런 상식이 이렇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때는 무작정 해가지고 네. 그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면 안 되고 네. 복음 전파하기 전에는 비판감사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 이제 그런 예의라든가 갖춰야 될 자세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네네. 외국인들을 나라마다 다 다르지만 네. 아프리카도 그렇고 이제 나라마다 사실은 인사하는 문화가 아주 좋은 문화가 있어요. 네. 우리나라도 옛날에 인사를 참 잘 했죠. 네. 어른들한테. 네, 했지요. 우리나라도 그런데 요즘에 개인화가 되고 맞아. 그래서 인사하는 문화가 사실 없어졌어요. 맞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하는 저는 이제 외국인들 만나면 인사를 좀 잘 해요. 네네. 그런 것들은 사실 외국인들은 되게 원해요. 아, 되게, 원하는데. 되게 원하는데 한국 사람 인사 안 하니까 그게 문화가 된가. 한국 사람 인사 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안 하는 게 아니라 네. 접근하는 방법을 몰라서 네, 그런 그렇죠. 사람이.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쉽게 영어를 많이 했다. 네. 근데 저 사람하고 인사하고 싶은데 네. 이 사람하고 눈으로 인사하고 뭐 하이 이러는데 우리나라 사람도 수줍으니까 눈을 피하고 그렇죠. 몸을 피하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이죠. 네, 오늘도 제가 이제 서울대학교 아침 갔다 왔거든요. 갔다 오면 이제 인사를 해요. 근데 또 아는 사람 만났어. 아는 사람 굉장히 반갑죠. 반가워서. 그게 우리 성교의 시장은 인사를 해요. 그렇죠. 인사가 되어져야 많은 분이 열리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도 그 친구가 지금 그 포스닥 공부한 친구인데 인도에서 온 친구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인간관계에 해결해서 알아. 알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쉽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인사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데 우리나라 정서가구에서 엘리베이터에서도 만나서도 그냥 안녕하세요 인사했는데 네. 상대방은 그걸 나쁘게 받아들일 수 있어서 한번 인사를 못해요. 네. 근데 외국 사람들은 몰라도 그냥 인사를 하잖아. 네. 우리도 사실 그때 글로벌로 네.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서 인사를 하고 먼저 인사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안부를 물어야 돼요. 안부를 물어야 네, 되는구나. 그게 두 번째. 그럼 먼저 인사를 하고 네. 하이 하면서 안부를 물어야 돼. How are you? 이거 그냥 물어봐. How are you, family? 아이들 빼밀래. 너희 집 가서 네, 어떠냐고 먼저 그렇죠. 물어보는구나. 그렇게 돼야 이제 마음의 문이 계속 열리죠. 네. 그렇구나. 네. 이제 그 문제는 또 그 다음부터야. 네. 하우스 비밀리 당신 가서 어때까지 좋았어. 그 다음에 이제 연결이 이제 언어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피할 수밖에 없고. 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세계적인 공통어 있잖아, 박사님. 네. 못해도 바디랭귀지. 그렇죠. 그죠? 그래 못하더라도 눈빛을 주고 그렇죠. 그냥 이런 미소라도 주면 좋은데 우리나라 사람 긴장 딱 하니까 더 화나는 무섭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안부를 묻고 세 번째는 그냥 자연스럽게 네, 그 다음에 제출 랭귀지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필요들을 빨리 파악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한국에 온 유학생들은 사실 다 필요한 게 한국말이에요. 그렇겠다. 네, 정말 한국어 오사시스만. 필요해요. 한국어라든지 아니면은 또 실질적으로 그 친구가 필요하고 한국 친구. 한국 친구. 네, 그 다음에 또 그들의 필요들을 빨리 파악을 하면은 마음의 문이 빨리 열려요. 그렇지. 네. 근데 공통적으로 가장 필요한 게 이제 언어 소통이니까 네. 그 말하는 거가 네. 중요하구나. 그러면 이제 친구 맺기를 해서 내가 한국말을 가르쳐주고 이쪽에서도 그 나라 말을 알려주고 서로 그러면 참 좋긴 하겠다. 그렇죠? 센터에서 그걸 가격을 하나요? 그러면은 뭐 이쪽에 오면은 영어 더더군다나 한국말도 안 하면은 더 먹여요. 저도 방송 진행하는 사람은 쌍꺼풀 안 하면 더 먹이는데 어학은 더 그래요. 목사님 그만 안 쓰다 없으면 더 먹이거든. 그럼 그 친구들 다시 만나서 얘기하면은 다시 옛날로 나올 수 있을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토요일에 제가 간 학생을 가르쳐요. 서울대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한국에서 취직을 했어요. 한국에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한국에 취직하기 힘든데 그렇게 취직을 했어요. 실력 제가- 좋은가 보다. 네, 실력이 좀 병원이죠. 그래서 제가 한국말을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학생이. 제가 1대1로 지도를 해요. 1대1로. 네. 그런데 이제 박사님은 한국말로 지도하더라도 아니지 1대1로 한다 하더라도 언어가 계속 배우니까는 하지만 1대1로 한국말을 친구를 맺었어. 네. 근데 이제 한국 사람이 영어가 잘 안 돼.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좀 오래 못 가겠네. 네. 근데 여기 와서는 이제 하면서 또 통역도 해주면서 같이 친구가 되면서 많이 하다 보면 한국말도 알고 우리 또 영어도 다시 더 늘게 되고 그럴까? 네. 자, 그래서 그건 조금
선입관이 좀 있는데요. 이제 유학생들이 수준이 천차만별이에요. 한국어를 잘하는 친구도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말을 배우고 싶어요. 이게 그 사람 입장에서 한국말을 해주는 것도 도움이 돼요. 안 되지만은 그럼 영어보다 한국말을 접해주면 이 친구들은 듣는 게 리스닝이 되니까 한국어가 되니까 오케이.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좀 쉽게 생각을 하면은 자기가 아닌 보캐블러리 단어 가지고 소통을 해도 어느 정도는 돼요. 그랬구나. 네. 그렇게 아니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근데 이제 이분들이 오면은 리더자 교육이라든가 뭐 선교회 이런 것만 하나는 혹시 그분들이 위해서 무슨 행사라든가 프로그램, 뭔가 특별 행사 이런 거를 뭐 해준 적 있으세요? 많으시겠지만 제가 어느 영상을 문 박사님이 워낙 유명하시니까 인터뷰 하시는 거 제가 영상 이렇게 막 유튜브에 많이 들어가 봤어요. 근데 몇 년도인지 모르지만 그들을 위해서 왜 크리스마스 파티라든가 뭐 행사를 한번 해주셨더라고. 그거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왜냐면 크리스마스 때는 다 사람의 마음이 항상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고. 네, 연말이고 그래서 항상 크리스마스 때 지금 초대를 합니다. 초대를 하고 이번에도 했어요. 매년도 네, 하셔요? 작년에도. 그럼 어떻게 파티 하세요? 일단은 이제 아는 사람을 초대를 하고 그리고 음식을 준비를 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제 뭐 캐럴도 부르고 뭐 그렇게 하죠. 그리고 이번에 같은 경우 이제 크리스마스 뭐 데코레이션 다 유학생들 있어요. 자기네들 네, 수사라서 그래서 이게 좋겠다. 네, 자기들 너무 좋아요. 여기 와서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 하고 와서 또 싱어송, 캐럴송 부르고 듣고 그다음에 뭐 선물도 교환하고 그다음에 음식도 먹고 너무 좋죠. 그럼 음식 같은 경우도 각 나라마다 음식이 또 뭐 주요 음식이 있는데 자기네들도 만들기도 하겠네. 네, 예를 들어가지고 얼마 전에 또 나이지리아 음식을 우리가 여기서 해 먹었어요. 그 준비해가지고. 친구들이? 네, 나이지리아 음식까지. 또 얼마 전에는 인도 사람 인도 음식, 인디안 푸드. 박사님 참 좋으시겠다. 전 세계를 다 접하면서 그렇죠. 음식도 다 접하니까.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이번 주는 사실 말하는 스페니시 음식. 요거네는. 네, 멕시코 쪽. 멕시코 쪽. 하려고 네네. 하고 있어요. 그랬구나.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마 거기에 돌아가서도 다른 것보다 크리스마스 행사 같은 건 동심의 세계를 네. 돌아가는 거잖아요. 참 그거는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그럼요. 지난해는 지났으니까 올해 2021년도 크리스마스 때는 저도 꼭 한번 참석해 보겠습니다. 괜히 듣기만 해도 마음이 설레요. 그럼 또 궁금해. 문 박사님은 어렸을 때 어떤 학생이었어요? 네. 어렸을 때는 사실 저는 축구 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축구 선수요? 축구 잘하세요? 옛날에 누구든지 꿈이었으니까. 근데 잡아먹는 선수가 되기로 했어요. 제 차범근 되겠다 생각을 하셨구나. 축구 선수가 되려고 많이 노력을 좀 했던 때가 한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어져서 제가 축구 선수는 못 되었는데 축구 선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 선교를 하셨구나. 어느 유튜브를 보니까 또 축구복을 입고 막 이렇게 학생들 몇 명이 있었어요. 하고 싶은 게 연장선이 됐었구나. 축구 선교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거죠. 이제 제가 여기 서울대 사회를 하면서 이제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축구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축구를 통해서 제가 만났어요. 축구장이 저기 있거든요. 서울대학 갔는데 축구장에 가서 학생들을 만나고 우리가 축구를 같이 하자고 제의를 해서 그리고 우리가 음식 준비해가지고 갔는데 그들한테 밥 먹고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내가 가장 잘하는 게 뭔가 찾아서 그것을 접근하는 거. 좋구나.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시기도 하시잖아요. 뭐 전공은 철학 박사시면서 강의라 선교를 전공하셨지만 또 목회도 하시잖아요. 글로벌 비전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은 또 언제 되시려고 그런 꿈을 꾸셨어요? 네, 제가 이제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 공부 다 마칠 때쯤에 제가 이제 선교 사역을 하면서 목회에 대한 불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신학대학을 가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되어서 이제 제가 목사를 그러셨구나. 노무현 부르심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박사님의 프로필이 아주 너무나 다양세가 못 외울 정도로 막 그래요. 대학에서도 강의도 하시고 아세아나 신학교에 비롯해서 백석대학교 뭐 강의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큰 사역을 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거를 몰랐지만 마음속으로 나도 같이
동참하고 싶다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 방송을 보시면서도. 그러면 이 센터에 같이 나도 외국 선교, 그래 유학생 선교 하시는데 나는 모르지만 같이 센터에 참석해서 뭔가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참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알려주시죠. 네, 그래서 저희들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주일부터 이제 월요일부터 사실 토요일까지 이게 24시간 지금 센터가 돌아가고 있는데 네네. 이 센터의 일종의 어떻게 보면 지킴이도 필요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일주일 내내 이 센터가 잘 돌아가야 되잖아요. 네네네. 무난하게.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정원차는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 와서 사실은 같이 동료가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가장 적은 것 중에 하나는 와서 밥하는 거. 밥하는 거. 네. 아주 중요한 거.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방송을 보시는 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나는 재능이 없는데가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가장 작은 일에 충성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잖아요. 밥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왔으니까, 목사님이 또 직접 하실 수 없잖아요. 밥하는 거 중요하고. 또, 지금은 제가 이제 밥도 하고 설거지하고 가요. 어머나, 목사님이 다 하시는구나. 그러면은 정말 밥으로서 주방에서 봉사할 수 있는 봉사가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첫 번째 밥하고, 네. 이렇게 취사 이런 문제 네. 해결해 주실 분이 필요해요.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뭔가면은 이 센터를 관리할 사람이 필요해요. 맞아. 관리라면 청소도 해야 되고, 오시는 관리도 해야 되고, 네. 아무나 들려볼 수가 없는 그런, 네. 정말, 그거는 진짜 중요하네. 네네. 네, 관리할 사람도 필요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영어를 잘 가르칠 사람도 필요해요. 영어를 가르칠 사람, 영어를 가르칠 사람. 왜 그런가 하면 사역자들이 여기 와서 봉사 가고 싶어요. 근데 영어가 안 돼요. 그렇지. 네. 통합 발리미즈는 하기점이 있잖아. 네네. 그래서 여기 재밌는 게 네. 와서 있잖아요. 1년, 2년 봉사를 하잖아요. 영어가 늘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네. 말을 안 해야 되니까. 통하지 않으니까 만들기 장례식이지. 내가 저 사람하고 통하려면 뭔가 해야 되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 영어 실력이 늘 수밖에 없어요. 영어를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통역할 사람 필요하고 통역할 사람들 통역할 필요하고 사람 필요하고 번역할 사람 번역할 사람들 네, 필요하고 번역. 맞아. 오늘도 지금 은박사님 귀한 사역을 이게 우리가 방송으로 나가고 있지만 이거 전 세계로 알려주려면 이게 번역을 해서 또 자막으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 감동이 아닌데 시청자 여러분 들으셨나요? 유튜브 방송 보시면서 나도 하고 싶다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작은 일에서 여러분들 역할이 필요합니다. 밥을 해주고 취사 도와주시고 관리하실 분, 영어 잘 가르쳐 주실 분, 그 다음에 통역하실 분, 그 다음에 번역하실 분.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정말로 봉사하는 마음, 무보수입니다. 네, 무보수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주의를 하니까 채워지시겠죠. 그죠? 그렇구나. 그래요. 일단은 방송을 보시는 분들, 아니면 주위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으면 아마 또 우리 또 목사님한테 연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 사역에 대해서 일일이 말씀을 인터뷰하려면 할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궁금한 게 제가 많은데 방송을 오래 할 수가 없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글로벌 비전 센터 운영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한국 우리 세계 유학생 선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앞으로 이 비전과 시청자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으로 우리 마무리를 하면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을 해주세요. 네, 아쉽네요. 제 시간이.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센터를 운영하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기도 후원자예요. 맞습니다. 네, 이 센터를 위해서 정말 계속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 후원자. 기도 후원자가 제일 필요하죠. 네. 확보되어져야 그 다음에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아멘. 사역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멘.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이제 새벽도 온라인을 하고 5시, 수요 금요일 8시, 그 다음에 또 토요일 날 기도가 있고 기도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많이 있는데 이제 수요일 날도 수요 유학생 성경학 기도회가 있어요. 기도회가 실천해서 있어요? 네, 그걸 한 지금 9년째 지금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기도회가 많은데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 센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 동역자가 기도 필요합니다. 동역자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역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네. 필요한 게 공동체성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숙소를 지금 계속해서 증강을 하고 있어요. 네. 예를 들어가지고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주일 2박 3일 동안 가나 부부가 올 거예요. 네. 여기 와서 먹고 자고 하면서 성교 훈련을 받을 거예요.
그렇지. 미국에서도 지금 오려고 또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선교 훈련을 받으러 올 거예요. 그래서 실제 해야 돼요. 네네. 그렇게 해서 여기에 집중적으로 선교할 수 있는 전임 사역자가 필요해요. 전임 사역자가. 같은 사역자도 필요하지만 전임 사역자가 필요해요. 전임 사역자가. 예,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선적으로 그냥 아무나 하면 안 되고 영성으로, 네. 영성으로, 네. 인성으로 네. 중요하게 잘 되신 분이 필요하겠네요. 네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계속 올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사실 한국 교육 1% 관심 가지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99%는 관심이 없는 일이에요. 관심이 없는 것도 있지만요, 목사님. 네, 몰라서 못해요. 네, 네. 오늘도 제가 인터뷰하면서 제가 몰랐던 부분을 많이 알았는데, 방송 보면서, 이럴 수 있구나. 그걸 인지하시는 것 네네. 같아요. 그래서 그걸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도 되게 중요해요. 그것도 같이 지금 해야 같이 지금 해야 되고. 그러네요. 우리 지금 여태까지는 1인 맹력으로 하시면서 우리 목사님으로 박사님으로 또 이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영적인 기도 지원이죠. 기도 없이는 뭐든지 반석에 세우지 않으니까 그냥 무너지고 말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부터는 가서 열심히 기도로는 후원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주위의 분들한테 관심 있는 분들 와서 몸으로 또 봉사하시는 분들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로 이렇게 혼자 힘은 안 되지만 우리 같이 힘을 합하면 안 되는 게 어디겠어요, 그죠?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요 몰랐던 부분을 우리가 인터뷰를 통해서 문선재 박사님 통해서 알게 됐는데 세계 유학생 선교회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냥 뭐 선교로만 하는 줄 알았는데 그 중에서 정말 선교 활동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또 우리나라의 그 문화도 알리면서 큰 귀한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를 비롯해서 우리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신경 써서 기도부터 또 이렇게 지원자들, 후원자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게 해서 저도 기도할 거고 또 후원자들이 많이 있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바쁘신 가운데 저 인터뷰에 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인터뷰가 끝날 거는 아니지만서도 여러분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우리 문선수 박사님 하는 일에 여러분들 유튜브에 보시면은 세계 선교 유학생 선교이죠? 네, 한국 세계 유학생 선교예요. 그러나 문성주 박사님만 쳐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이 유튜브에 들어가시면서 보시면서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후원과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시려면요 중요한 거는 건강이 최고예요. 네, 건강하시고 하시는 사역 입만의 역사를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명사초대석 진행의 안영화 교수였습니다. 샬롬.